절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무질서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에 소비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이 거의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태까지 돼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보통 게임하는 애들이 바로 이제 폭력성으로 나가고 폭력성 반드시 어디에 귀착되면 성으로 귀착이 된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 정체성을 갖는 것들과 함께 언제나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요즘 사회는 정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이 품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독서 모임도 다른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지만요. 가족 독서 모임은 그 목적 있는 독서 모임,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있는 독서 모임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품성은 아이들한테 그리고 저희 가정한테 좋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절제에 대한 정의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제한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통 절제라는 그 단어의 이미지가 약간은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뭐 하지 말아야 돼, 뭐 게임 끊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인데요. 실은 절제는 긍정의 요소가 굉장히 커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제한하는 건데요. 제가 세 가지 절제에 관한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선택이에요. 절제랑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무절제하게 되죠. 무절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은 것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요즘 사회에서 선택 불감증이라 그럴까요? 정말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 잘하세요? 예, 제 주변에도 보면은 선택을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예.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아는 감정 코칭 원장님이 계시는데 참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분은 정말 이 두 가지를 하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마음이 가는 대로 한대요. 딱 2%. 그러니까 1%좀 더 마음이 쏠리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이 49고 어떤 것이 51. 그래서 51 대 49, 51로 선택을 한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저주예요, 저주. 왜냐하면요, 왜 선택을 못할까요? 거기에는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불안인 것 같아요. 실은 선택 못하면 두 가지 다 얻을 수 없거든요. 다 얻기 힘들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지만 두 개 다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아니면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를 버리는 것인데요. 버린다는 것은 예, 쉽지 않은 거죠. 또그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독서톤에서 이야기했는데 진짜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인생의 태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나는 인생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않나요? 결혼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결혼했고요. 자녀 낳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40대가 되면 외모를 책임져야 된다는데 나의 외모도 내가 계속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쌓였던 것들이죠. 예, 더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뭐 이달에 두 주간 해야 될 책에는 내가 넣진 않았는데, 예, 나는 그날 만난 이후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나를 해고한 것이다. 당신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책은 저는 이런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떤 책이냐면은 성과로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이곳까지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절대적인 비법 중에 하나 절제였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 어느 날 그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보통 이제 100명일 때 프로세스와 1000명일 때 프로세스, 10,000명일 때 직원이 프로세스에 다른 거죠. 매출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다르고요. 컨설턴트가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해고하시고 14명의 리더를 세우시고 모든 권한을 이임하십시오. 그리고 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이 막 올라요. 그런데 또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매출이 안 올라요. 매출이 안 오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예전 방식 익숙했던 것들을 없애야 된다. 절제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안 나요. 결과 안 나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제 각 이 14명의 그 팀장들하고 2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는데 다음 주 할 게 뭐죠? 다음에 할 게 뭐죠? 그러니까 몇 가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밀쳐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보통 그런 것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피를 하려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결정을 했어요. 다 한 가지. 당신이 다음 주, 이번 주 할 수 있는 일 중에 모든 일 다 대처주거라 꼭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무엇이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요. 그것을 정하세요. 근데 그것 정하고부터요. 매출이 급성장합니다. 결국에 뭐예요? 절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게 하는 거죠. 네, 선택과 집중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97년 회사에 복귀한 이후 2년 동안 그는 애플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짓수를 350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였다.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회사에 쫓겨났다가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해서 하는 이야기죠. 350가지의 제품을 다 네, 줄여서 10개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10개가 대박을 펼치고 이 10개가 엄청난 확장력을 누리게 하죠. 혹시 약간 이것도 인문학 책인데요. 피로사회라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긍정성의 폭력은 박탈하기보다는 포화시키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다. 예, 이 피로사회, 이 사회가 굉장히 피로한 사회, 이 성과주의와 이 피로사회에 대한 점검인데요. 저는 이 책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할 수 있어, 해. 너 할 수 있어.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자녀들한테 엄청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너 할 수 있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공부 잘할 수 있어. 너 뭐 할 수 있어. 관계도 잘할 수 있어. 계속 자녀들한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줘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요. 자기 자원이 한계가 있는데 자원을 착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울해지고요. 어떻게 돼요? 자살까지 간답니다. 실은 우울증도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나 소진 증후군, 번아웃 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긍정성 과잉의 징후랍니다. 예, 부정과 긍정 어떻게 해야 되죠? 너 뭐 할 수 있어. 제가 그 페달을 봤거든요. 너 할 수 있어. 계속 자기에게 긍정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관계가 굉장히 파괴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들 저도 많이 느꼈고요. 과잉 활동, 노동, 생산 극도화시킨 생산.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1,000만 원 벌고 싶대요. 저 하나 질문했었어요. 설마 1,000만 원이 왜 필요하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왜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1,000만 원 하니까 1,000만 원 따라가요. 제가 아는 작가님은 그 이야기를 자기가 작가 수업으로 거의 1,500에서 2,000까지 매출이 올랐대며 한 달에. 근데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자기가 딱 제가 감당할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약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계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무한대의 긍정,
예,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요. 번아웃 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절제가 필요해요. 이 성과도 절제가 필요하죠. 관계를 잇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계에 절제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인데요. 경계선이라는 이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시기를 놓치면 풀려고 할수록 더 꼬여버려 결국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 찾아온다. 그런데도 잘라내지 못하죠. 예, 경계선, 관계에 대한 경계선을 끊지 않아.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유, 미, 그 다음 중간에 위. 부부도 경계선이 필요하잖아요. 부부 싸움 해도 넘지 않아야 될 경계선이 있거든요. 뭐예요? 신체를 만지면 안 돼요. 폭력을 행하면 안 되죠. 언어에서 욕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경계선 파괴시키면 상대도 경계선 파괴시키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야 해가지고 연합이 아니라 합의를 추구해요. 모든 거 다 공개해야 모든 거 함께 했어요. 관계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남편과 아내에도 절제, 남편의 공간을 자기만의 공간, 내가 침범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되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할 수 있는 순간에 온전히 화합이 되어지고, 예, 유, 미, 위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이것들을 끊지 못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절제하지 못한 관계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서로가 이 관계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더 상처받아요, 서로가. 상처받으면서 놓지 않아요. 선택 장애죠. 선택 장애. 실은 나에게 계속 파괴적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할 필요도 있는 거죠.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다. 너무 넓게 펼치려고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필요하다. 절제는 뭐죠? 빼기라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소개시켜 줄 거예요. 이번 달 책뿐만 아니라 절제에 관한.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 그러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라고요. 인내, 두 번째 키워드는 인내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끝까지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고집해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인문학 책인데요. 수신, 잃어버린 나를 찾아 단단히 몸에 새기는 공부. 어, 예, 단단히 몸에 새기는 공부.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니 눈길에서는 함부로 걷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방향성, 어떤 걸 선택했다면요. 그것을 고집스럽게 이어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다는 거죠.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끄는 그릿. 성장, 그 다음에 회복력, 내적 동기, 그 다음에 끈기의 줄임말이에요.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자기가 선택한 것들에 고집스럽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낙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자질을 포함하는 말, 열정과 끈기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10대들한테는 10대들을 위한 그리스를 제가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그릇, 추천 도서는 없지만은 이 어린이 그릇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그릇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이 그릇의 사상을 가지고 쓴 동화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왜 금방 실증내고 지루해 할까요? 저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작은 성공을 경험해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 막 우리는 높은 목표를 주잖아요. 먼 목표는 아이들이 절망하기 쉬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로사회처럼 무한 긍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내가 무한 긍정을 해서 자기도 못하면서 아이들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자녀들이 작은 성취에 너무 잘했어. 너 정말 이곳에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복 탄력성을 얻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너무 감동적인 책이에요. 어린이를 위한 그릿, 10대를 위한 그릿. 이 임계점이라는 말 아시죠? 500원짜리 음료수를 마시려면 500원을 넣어야 돼요. 근데 400원을 넣는다고 400원어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임계점을 넘겨야지 결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임계점까지는 결과 거의 안 나와요. 쭉 나가고 확 올라가죠. 이렇게 쭉 왔다 딱 올라가는데 임계점 반드시 500원을 넣어야지만이 나오는 그 결과의 그 점이 있는 거죠. 100도씨에 물이 끓는데 99도에도 끓지 않죠. 100도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100도씨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에만 온전히 몰입하는 겁니다.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인데요. 이 책은 뭐 아이들 경제 교육 시키는데 거의 뭐 교과서처럼 쓰이는 책이에요. 보드 셰퍼가 쓴 책인데, 보드 셰퍼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그 독일, 유럽의 굉장히 정신적인 멘토이죠. 경제적인 거, 자기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에 정말 멘토시고 이분의 책은 저도 엄청 어른 책들도 있는데요. 엄청 좋아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소원 목록을 적을 거, 소원 목록을 적을 거.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소원 앨범을 만들어 자기 체면을 걸 것. 세 번째는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들을 기록하는 성공 일기를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가 어디서 나올까요? 아이들이 꿈이 생기면 절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저희 큰아들이 곧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꿈이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서 공부도 뒤에서 그 랭킹 2위였죠. 뒤에서. 그런데 꿈이 생기고 나서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공부하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으면 소원 목록,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잡다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블로그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그중에 3개만 골라라. 이거는 본계적 뭐 다른 분 하신 것들 제가 일단 여러분 중에 아마 본계적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샘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2살에 이 키라 시리즈는요. 제가 꼭 한번 여러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13살에 마음부자가 된 키라. 이 책도요. 뭐 초등학교 5학년, 9학년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뭐 3학년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인데요. 품성에 관한 거예요. 품성 훈련에 관한 건데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습관부자가 된 키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그 절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키워드는요, 관리예요. 관리. 관리는 이제 습관하고 이제 그 연관되어서 하는 이제 적인데요. 분주함은 삶을 앗아간 하나의 질병이다. 단순함.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단순함이 오히려 추진력이 되어 건강, 감정, 인간관계, 정신, 재정, 종교 등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적을수록 가장 좋다. 삶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사람들의 강점과 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비롯됐다. 그 관리를 내가 무엇인가 관리를 한다는 말은 그것에 이 관리가 되었다는 말이야. 이미 습관으로 잡혔다는 말입니다. 습관의 힘, 청소력, 18시간, 몰입의 법칙.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 습관의 거의 뭐 이것도 교과서적인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조금 두꺼운데 핵심 이 책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단어가 있는데 핵심 습관이라는 게 나와요. 핵심 습관을 바꾸면 다른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하나의 행동이 바뀌고 연달아서 그 행동이 바꾸면서 연달아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운동,
정리전돈, 재테크가 이것들이 있고요. 실은 이제 독서 모임도 가족 독서 모임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습관이 될 수 있죠. 가족 독서를 하면서요, 대화가 생기고요, 대화가 일어나고요, 대화가 되어지면서 아이들이 중독을 멈출 수 있어요. 보통 중독의 문제는 그 관계에 있어서의 공허함,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 중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중독은 이 결핍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의 질에 대한 결핍이든지 아니면은 자기 확신에 대한 결핍이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결핍이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보통 중독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족 독서 모임이요, 이런 관계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킹핀이란 말은 저희가 볼링을 할 때 그 한 지점을 딱 치면은 전체가 다 스트라이크가 넘어져 스트라이크가 되는 그 지점,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이 절제, 특별히 핵심 습관은 절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패자에게는 목표가, 승자에게는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목표 있다고 다 성공하던가요? 꿈을 적는다고 다 성공하던가요? 꿈을 적기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죠. 1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목표 달성이 아니에요.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체계를 갖춘다는 말은 습관을 만드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1등 할 수 있는 습관. 그래서 그 요즘 나온 책 중에 하나가 1등 습관, 여기는 적어놓지 않는데 1등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1등을 하고 싶으면 1등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정말 연역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해서 5가지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관리에 있어서 이제 자기의 환경을 세팅하라는 겁니다. 환경을 관리하라는 거죠.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할 때 이번 달 저희 추천도서인데요. 절제 추천도서인데 청소력,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흐트러진 방, 청소되지 않는 방, 그런 사무실 등에 계속 생활을 하잖아요. 생리학적인 면에 있어서 심박수나 혈압이 증가되고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이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거나 금방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방의 상태예요. 방을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어진대요. 예. 너무 이 책은 단순하게 청소하자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외적인 환경 하나 세팅하는 것이 키인핀이 되어서 핵심 습관이 되어서요. 실질적으로 많은 삶의 영향력이 긍정적 영향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짧아요. 빨리 읽으면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예, 꼭 읽으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리 습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습관의 재발견 이거는요,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내 인생의 기적은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크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습관에 반대되기 때문에 이 뇌가 굉장히 저항을 한답니다.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30분 운동하는 것들을 계속 정해놨다가 중간에 작심삼일하고 실패하고 했던 분이 까짓거 팔굽혀펴기 딱 한 번만 하자 하고 팔굽혀펴기 한 번만 하기를 결심해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체크하고 근데 팔굽혀펴기를 한 번만 딱 했더니 일단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저항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만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10개를 하더래요. 10번을 하고 나서 그것만 하기도 부르고 또 다른 것도 하더래요. 그러면서 운동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래서 절제를 저희가 훈련을 시킬 때 큰 거 시키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작은 것 하나 훈련시키는 것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산만했대요. 게을렸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좋아했대요. 운동하는 거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1대1 시합하면 늘 졌대요. 자기 형이 넬이라는 형이 있었었는데 뭐 농구 잘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했대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너는 안 돼. 코치한테도 키가 작다는 이유로 농구부 거절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대표 선수로 뽑는 것을 이제 거절이 되죠. 근데 연습만 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결심을 합니다. 연습만 하는 이제 시스템을 세운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를 빼지 않고 농구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밥을 챙겨 먹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증 내지 않고 계속 자기와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어떤 때는요. 혼자서 6시간 이상을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이 연습 때문에요. 그릿을 한 거죠. 관리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농구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적지는 않았는데 그 절제와 관련돼서 이 건강도 절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주제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건강에 관한 것도 한번 책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절제, 관리, 나는 내 몸은 관리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관리되고 있는가? 내 꿈은 관리되고 있는가? 내 시간은 관리되고 있는가? 나의 감정은 관리되고 있는가? 나의 관계는 관리되고 있는가? 이렇게 절제를 잘하면 좋은 어떤 품성을 가지면 좋은 뿌리가 단단하면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유로웠죠. 긍정적인 습관과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요. 실은 이것들이 불편한 것 같은데요. 자유로웠습니다. 유혹에 빠지면은요. 절제하지 못하고 나쁜 습관에 묶이게 되죠. 그것도 우리의 인생을 갑옷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 인생을 얽매이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절제를 하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내가 내 의지를 발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한 것들을 노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다른 관계성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면 내면에 강한 힘을 얻습니다. 어떤 외적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죠. 평안해요. 절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평안이 깨져요.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절제하여 자신을 지키면 확신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제를 위해서 5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에 노라고 말하겠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함으로 견디겠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미래를 계획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해내겠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제에 관한 행동입니다.